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인생 뷰티풀 채널은 중장년들을 위한 복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은퇴 후 인생 이막 이야기를 하는 중장년들의 채널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은퇴 전 갖추어야 할 것 3가지, 은퇴 후 재취업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재취업할 때 어떤 직업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옆집 아저씨가 아는 척도 좀 하고 간섭도 좀 하고 정보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옆집 아저씨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중장년들을 지칭하는 신중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이란 베이비 부모 세대인 5060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하며 일에 대한 의욕과 필요성 또한 갖추고 있는 세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요, 2020년 5월 우리나라 총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기준 5,154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 50대, 60대 인구는 30% 정도 되는 1,515만 명 정도 되며 100세 이상은 무려 2만 1,06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입니다. 반면에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 우리나라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7년 전 대비 평균 퇴직 연령이 4년이나 빨라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점점 더 은퇴 연령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중년들의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 연령은 빨라지므로 이제 은퇴 후 인생 2막은 취미, 여가로만 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과 취미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 전후에 계시는 신중년 분들은 인생 2막에 대해서 닥쳐서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것저것 하시다가 인생 후반전에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찾고 사례를 찾다가 보니까 좀 더 실감이 날 정도로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은퇴 전 갖춰야 할 것 또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유를 갖추어서 인생 2막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취미와 병행할 수 있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퇴직 전 평균 월 소득은 470만 원 정도였고 퇴직 후 이상적인 생활비는요 22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변의 지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해보면요, 제법 많은 분들이 퇴직 전 월 급여가 300만 원 전후, 그리고 퇴직 후 생활비는 150만 원도 안 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은퇴 전에 경제적 여력을 갖추는 것은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은퇴 전의 삶을 돌아보고 적어도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 2막을 보낼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은퇴 후 삶이 예전과는 다르게요, 너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퇴 후 내가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 확실히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퇴직자를 상대로 퇴직 후의 직업 활동에 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퇴직자의 무려 87%가 재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원했고 불과 13%만이 완전한 은퇴를 원했습니다. 100명이 은퇴를 했다면 87명이나 경제활동을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 남의 이야기라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경제활동을 원했던 53%만 재취업이 가능했고 약 37%는 희망대로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꼭 인지하시고 은퇴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그 외 취미나 여가 생활에 관한 준비, 그리고 은퇴 교육도 좀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특히 은퇴 교육을 받으실 때는 말로만 떠드는 교육보다는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받으시려고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서 기동량도 좀 하고 정보 수집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편하게 하려고 남에게만 의지하고 있다가 교육이 어쩌니 저쩌니 불평해봐야 본인만 속상하시고요. 낯살 먹고 실없어 보이니까 발품도 좀 많이 파시고 정보 수집도 많이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다음은 은퇴 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나 다 아시는 에이 그건 나도 알아 하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이고 육체적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건강도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운동 또는 일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움직여주면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증대되어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요쿠스 다드슨 두 학자는 긴장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것보다 적당한 긴장감은 업무 수행 능력을 더 높인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신장암이라는 건강 문제로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좀 이른 나이인 43세에 건강 문제로 은퇴를 경험했는데 자발적인 은퇴가 아니라 강퇴를 당했습니다. 저의 은퇴 나이가 43세였으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49세였다는 통계는 아주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뵙고 있지만 정말 그 재기의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건강 챙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요, 건강을 꼭 제1순위에 두십시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돈 때문입니다. 좀 있게 말씀드리자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퇴직 연령에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법정 퇴직 나이인 60세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2019년 우리나라 기대 수명인 82.7년과는 22.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82.7년은 평균이니까 82.7년보다 더 길게 살거나 또는 진짜로 100세 이상을 산다고 가정하면요, 40년이나 되는 엄청난 기간입니다. 이것도 틀렸다고요? 여러분,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처음 입사하던 20대 후반 또는 3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퇴한 60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긴 기간 고생하셨다 생각되지만 30년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짜증내시니까 이 얘기는 오프라인 강연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스킵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은 잊어버리시고요, 경제적인 부분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아내, 지인,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평생을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은퇴를 하면 갑자기 대인관계가 극도로 축소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바빠서 자주 대면하지 못했던 가족과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은 않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가정불화도 발생합니다. 오죽하면요, 새끼 먹으면 삼시세끼, 네끼 먹으면 갓나새끼라는 농담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봄날에 꽃놀이 갈 때 따라오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 아닙니다. 남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만의 취미 생활 같은 직업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족, 아내, 지인 등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재취업 등의 일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일자리도 없고 나이 들어서 뽑아주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하란 말이야. 저는 평생을 실무 위주로 활동을 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한번 은퇴했다가 다시 재기해서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의 문제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큰 고비를 넘겼지만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산업연장 교수와 강연 강사, 유튜버, 그리고 조그마한 개인적인 일과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말로 떠들거나 이론 위주로 떠드는 분들을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 2막은요, 경제적인 부분도 말이 하는 행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의 취미나 재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그동안의 것들을 모두 잊으시고 적성에 맞는 기술 등을 배워보십시오. 요즘은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내일 배움 카드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도 좀 적게 들이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젊었을 때만큼은 안 되겠지만 정신적인 것, 그동안의 노하우를 더하면요,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에이, 지금 이 나이에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그만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대 중후반에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처음 입문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2, 3년쯤 지났을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경험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배우셔서 2, 3년 기술을 습득하면 취업에 성공도 할 수 있고 2, 30년은 거뜬히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한 것만 찾으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 취미 같은 직업을 선택해 보십시오. 강연 강사나 유튜버 등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중년들께서 자신의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버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유튜브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버 교육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목공, 전기, 요리, 제과, 제빵, 디자인 등 기타 다른 좋은 직업도 많으니 나만의 적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신 후 공부하고 경험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제는 제2의 직업도 10년에서 20년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기존에 가시셨던 직업으로는 은퇴 후 재취업의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젊었을 때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존심 다 내려놓았다고 말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입만 내려놓고 행동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분들이 저의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